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각계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도내 확진자는 없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지역 유통업계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시가 펜션 가스 폭발 사고 발생 4일 만에 미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각계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의심 환자는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전국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도내에서 최초로 신고된 원주와 춘천 의심 환자 2명은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춘천과 동해에서 의심 증세를 보였던 환자 4명도 모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29일 오후 5시 현재 0명. 시민들은 도내 의심 환자들의 음성 판정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불안하죠, 많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마스크도 착용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의심 신고와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에 준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지역 본부장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반을 꾸려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의심 신고 접수 즉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음압병상 가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내 확진 환자 4명과 간접 접촉이 확인됐지만 증상이 없는 도민 5명에 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1대1로 건강검진 수정해가지고 하루에 2번 이상 이상 반응 증상이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도민들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심 증상 발생 시 병원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개학을 앞두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은 계속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개학 전이지만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향합니다. 대부분 학생은 답답해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어린이집 버스를 타러 나온 아이와 엄마의 얼굴에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율은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 불안감만 커집니다. 전염병은 이렇게 좀 오버해도 안 걸리면 다행이잖아요. 그거 걸려서 남이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 보내고 싶은데 일을 하니까 또 안 돼가지고 그게. 도내 한 고등학교는 31일 예정인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도 한국어 강의를 임시 휴강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100여 명의 중국인 학생 중 일부가 최근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공포가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부모 알림을 통해 바이러스 예방 수칙과 대응 요령을 알리고 발열 체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예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의심 증상자나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은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졸업식과 입학식 등의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개인위생 등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행사는 자제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꼭 해야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되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개인 위생 지침 철저하게 따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교 내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자가 없는 만큼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개학은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내 감염자가 없고 방역 체계도 강화되고는 있지만 집단 생활하는 새 학기를 앞두고 도내 교육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며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입니다. 당장 관광업계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와 지역 유통업계 쪽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남이섬입니다. 한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체 소독을 강화하며 손님들을 안심시키고는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를 완전히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방역하고 손소독하고 직원들한테 메일 보내고 지금까지는 지금 바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점점 많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회의 중이고. 도민들에게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타격이 더 심각합니다. 예약됐던 중국 단체 관광들은 전면 취소됐고 동남아권 여행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커지며 취소율이 90%를 넘었다는 게 업계 이야기입니다. 2월달, 3월달, 4월 초까지 중국으로 여행하는 수요는 100% 정도가 취소됐고요. 기타 동남아라든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취소 전화 상담이라든가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양국제공항과 중국으로 오가던 노선 운영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강원도는 사드 사태 이후 어렵게 회복 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광 교류가 끊긴 상태에서 어렵게 연 노선이고 또 그동안 홍보 비용 등도 많이 들어가서 이 비용이 매몰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걱정은 중국 쪽 수출업계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도내 수출 1위 상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업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줄면서 내수 소비를 위주로 하는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도 걱정입니다. 지하상가와 대형마트,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유동인구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바이러스가 내한테 온 것도 방지하고 상대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고 서로 좋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 피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춘천시와 속초시는 다음 달 8일 예정이었던 2020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개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29일 예정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과 대상자 안전교육, 또 30일과 다음 달 3일 열릴 계획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간담회도 취소됐습니다.
사스, 메르스에 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전에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제도 없고 감염 원인도 명확치 않습니다. 치사율이나 확산 속도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건데요. 사람들의 공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발병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형태라는 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같은 종 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변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8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 백신이 없을 뿐더러 감염 확산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실정. 현재 가장 유력한 확산 원인으로는 공기 감염이 아닌 사람의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 지목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쨌든 변종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난 23일 우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31개 지역에서 6천 명에 달하는 감염증 환자가 나타났고 1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 사례도 처음 입증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28명이 의학적인 검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공항과 관광지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에 있는 자국민 기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감염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9일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우한에 갔다 온 사람 저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박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이후 지역 내 무허가 펜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동해시가 뒤늦게 지역 내 미신고 숙박업소와 소방안전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는데요. 열흘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시의 한 펜션. 단속반원이 펜션 안으로 들어섭니다. 복도에 설치된 전자레인지부터 LPG 저장 탱크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 업소는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신고 업체. 그래서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하는 거는 이제 세금 관계니까 자기네가 내놓고 하는 거고, 영업 신고증이 안 걸리는 거 보면은 미신고 숙박업으로 판단합니다. 동해시가 토박 펜션 가스 폭발 사고 4일 후인 29일부터 지역 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단속 대상은 모두 46개 업소. 대부분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런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나오면은 낮에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든가 문이 잠겼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당히 전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따른 위반 사항 통보로 접수된 6곳의 숙박업소도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단속에 투입된 인력은 모두 8명. 2인 1조로 4개 반이 편성돼 전수조사를 병행했습니다. 동해시가 대대적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미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시는 앞으로 SNS와 숙박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를 강화하고 현지 점검 활동을 병행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민박과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권고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우리시의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동해시의 행정점검과는 별도로 건물주와 동해시 관계자 등을 불러 해당 건물의 인허가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무등록 펜션의 영업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25일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양양군이 지역 내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양양 지역 농어촌 민박 371곳,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14곳, 관광 농원 6곳입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정기 점검 실시 여부와 소방시설 사용 점검, 건물 균열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피난 유도 등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철원 민통선 두루미 서식지 보전에 민간 기업이 동참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권역녹색기업협의회, 철원군과 철원두루미 운영협의체는 29일 철원 민통선 두루미 서식지에서 볏짚 존치 등 두루미 서식지 보전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두루미 등 겨울 철새의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위한 우렁이와 벽시 등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철원 민통선 두루미 서식지에서는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5천여 마리가 찾아와 월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서식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밤부터 영동 지역과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이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다소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